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드디어 그 종착역을 향해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1심이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쭉 나와가지고 그 피고인 신문을 했어요. 피고인 신문은 뭐냐면 내가 피고인인데 기소돼서 피고인인데 그러면 형사재판은 증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인 내가 피고인인데 증인의 자리에서 내가 검사와 변호인과 그다음에 재판장의 질문을 다 받고 거기에 내 억울함을 소명하는 그 절차가 피고인 신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은 일반적으로 재판의 맨 마지막에 하는데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가 피고인인데 내가 도둑질했는데 잡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공범이 같이 예컨대 누구랑 같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슈퍼를 털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 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장이나 이런 분이 저기 피고인 신문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할래요. 어차피 다 자백하고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끝까지 무죄를 갖다가 주장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피고인 신문 하는 경우도 그 원칙적으로는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을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어제는 지난주에 했던 피고인 신문은 두 가지를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말을 갖다가 주절주절 하다가 그 백현동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피고인 신문 하지도 못하고 9월 20일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 진술 같은 거 하고 결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쯤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그 피고인 신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피고인 신문은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태까지 증인들 나와서 말씀 잘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냥 그 피고인 신문 생략하고 그냥 최후 진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최후 변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거를 갖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굳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였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볼 치느라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거 말고 저거 오늘 돌직구 했던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잖아요. 두 개인데 같은 걸 갖다가 했나? 어쨌든 그럼 아까 걸 띄워주세요.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건데 김문기를 왜 몰랐느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계속 부인했었어요. 그때 난 몰랐다. 그다음에 골프도 안 쳤다. 그다음에 골프 사진 골프 모자 쓰고 찍은 사진은 저 사진 조작된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객관적인 그다음에 골프 치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스마미생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프를 친 게 팩트다가 아니고 팩트인 것 같다.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하고 낚시한 것도 팩트다가 아니고 팩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셨는데 근데 난 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취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더 정확한 건 이거네. 술을 마신 거는 같아. 근데 나는 취하진 않았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술을 마셨으면 마신 거고 골프를 쳤으면 친 거고 안 쳤으면 안 친 거지.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골프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팩트인 것 같다. 그러면 술을 마신 것 같다가 아니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원래 골프 4명 치잖아요. 근데 저 때는 3명만 친다고요. 그러니 3명만 쳤다고요. 그다음에 저 때 캐디가 없었어요. 저기서 캐디가 없어가지고
그 카트를 갖다가 빌렸는데 그다음 이제 그 호주나 이런 데는 카트가 그 페어웨이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트가 들어갔는데 카트를 뭐 2인용 카트를 갖다 빌렸으니까 그러면은 3명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카트가 2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3명 중에서 직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혼자 이재명 시장이 혼자 카트를 타면 이재명 시장이 카트 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기랑 같이 타가지고 김문기 처장이 카트 몰고 유동규는 혼자 그 카트 타가지고 혼자 카트를 갖다가 몰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서 카트를 갖다가 몰아줬는데 그 김문기를 모른다? 그 다음에 9박 10일인지 10박 11일인지 호주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를 둘 다 갔다 온 그렇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모른다? 저렇게 사진을 갖다가 찍었는데도 저걸 모른다? 그 다음에 골프를 갖다가 쳤는데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갖다가 뭐 16번 홀인가까지 딱 쳤는데 그랬는데 이제 17, 18 이제 2홀 남았으니까 아쉽다 했는데 옆에 홀 비어가지고 12홀을 뭐 딱 들어가가지고 3명이 티샷을 딱 했는데 갑자기 호주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니네 왜 이렇게 치자라고 뭐라 그러니까 그때 유동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미마생도 아니고 스마미생 그랬다는 거지. 스마미생.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낄낄낄 웃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낚시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다음에 그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몇 번 그 직보했습니까? 시장실 가가지고 뭐 밝혀진 것만 7번이잖아요. 밝혀진 것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그 말씀을 갖다가 드렸던 건데 오늘 새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PD님 고 좀 띄워주세요. 2018년도 경기도 지사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그 전에 거.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을 2번 했던 이재명이 기호 1번을 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로서 경기도 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조금만 그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경기도 지사 선거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해가지고 64년생인데 그때는 53세였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6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환갑이네. 아주 민주당 난리 나겠네. 어버이 환갑이니까 12월 22일로 되어 있으니까 2024년 12월 22일은 민주당 어버이 이재명 대표님의 환갑이 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얼마 있다? 30억 있네. 그 많은 재판을 갖다가 거치고도 지금 재산이 늘었네요. 저 그때 2018년도 했을 당시에 29억 9,400, 뭐 29.9억이네. 어쨌든 저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30억 넘는 걸로 이번에 총선 때 그렇게 딱 나와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후보자 전과 기록 쭉 나오잖아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뭐 음주운전이야, 뭐 그때 어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이건 좀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 경기도 지사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지? 거기에다가 무고죄는 다른 사람 형사처벌을 받게 만드는 거니까 되게 나쁜 죄인데 저 뭐지? 이상한 애라고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을 보세요. 4번에 소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고 등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진상 규명 고발 과정에서 발생을 갖다가 했는데 뭐 후보자를
그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 등을 물어봤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무고등이 무고등이라고 안 하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 공무원 자격 사칭을 무고등으로 그냥 치환시킨 거예요. 저걸 갖다가 저렇게 냈기 때문에 저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금 재판 받아가지고 저때 저거 관련해가지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위증교사 됐다 해서 이제 9월 30일에 마지막 재판 결심할 그 위증교사죄 사건이 바로 저 소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걸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소명서 관련해서는 이제 9월 30일 어간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갖다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공보물을 작성을 했어요. 저 선거 공보물을 언제 작성했느냐? 2018년 5월에 그 선거 공보물을 작성했는데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아주 풀로 다 보일 수 있게 좀 작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검증된 이재명 뭐가 검증됐다는 겁니까? 성남시장으로 검증됐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또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정 8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딱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더 내려봐 주시고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 걸 조금 확대해 주세요. 저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정 8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대. 이재명표 복지정책 많은 시민들이 그 복지정책을 누리면서 재정 건전성 놀랄 만큼 나아졌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재명 해냈습니다. 진짜 이재명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갖다가 가신 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결제 한 번에 5,503억 번 사연. 요것 좀만 띄워주세요.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결제 한 번으로 5,503억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성남시에서는 어디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의 동생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나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일당들은 다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 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인허가 과정과 그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했잖아. 김만배 일당이 1조 넘게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나무기 아주 그냥 스포츠카 타고 그다 빌딩 짓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 때는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습니다. 이 중에 920억은 배후시설 조성비에, 그 다음에 2,700억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은 성남 시민들에게 시민 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가지고 2018년 5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저 보세요. 그 밑에 무상복지 사업, 24세 청년 배당,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건 한 줄로 끝났잖아요. 하지만 대장동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대장동 저거 몇 글자를 썼습니까? 글자도 작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7줄을 갖다 썼어. 7줄을.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목까지 따로 있잖아요. 결제 한 번에 5,503억을 갖다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이재명은 자신의 가장 큰 업적,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건 뭐다? 그거는 대장동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이재명은 인간성은 좀 그럴 수 있어. 아유,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해? 아유, 그런 욕설 안 들은 귀 사겠습니다. 그런 욕설을 전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아유, 그래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능력 있지. 이재명이 잘하지. 그런데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도덕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 좀 돈 잘 벌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뽑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돈은 잘 버는데 뭐 바람도 잘 피고 막 엄마도 막 때려. 근데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밑에 딱 있으면은 뭐 몇백억이 이제 그 유산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런 아버지가 좋은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엄마 너무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우리 애들 보고 아 착하다 착하다 그러는데 맨날 돈은 없어. 그래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쫄쫄쫄 굶어. 어떤 아버지가 좋을까? 뭐 인간적으로 사실은 고민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나한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몇백억 물려줄 수 있으면 조금 뭐 때려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재명의 선거 캠페인은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나는 인간성으로는 게임이 안 돼. 내가 인간성 운운해봤자 전영수 비서실장 그 돌아가셨을 때 유서에 뭐 인간 저희 측근들 좀 그 인간성 좀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측근들 인간성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너부터 인간성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략을 아 나 착하고 나 뭐 인간성 좋고 아 사람 좋아 보이고 이거는 맥히지가 않아. 생긴 것부터 그렇게 안 생겼어. 근데 난 일 잘해. 내가 일 딱 하면 진짜 경기도가 막 발전하고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편해지고 돈도 벌 것 같고 이런 시작이 이런 도지사가 될 거야. 이런 쪽으로 이걸 갖다가 딱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선거 공보물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대장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제 한 번에 503억 번 사연. 결제 한 번 내가 결제 한 번 딱 했더니 5천억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졌어. 그 다음에 성남시는 개발이 있고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어. 어쨌든 다 거짓말이었긴 했지만 이 선거 공보물이요. 2008년 6월 2일하고 6월 3일 이틀 동안에 경기도 유권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한테 이게 배부가 됐냐면 526만 2,380부가 배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526만 부가 그 경기도 그 가가호고에 이 선거 공보물이 다 꽂혔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 대장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장동의 실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한 거 그냥 입 싹 씻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래. 야, 그러면 윤석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윤석열은 결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텔레파시로 이렇게 원격 조정 쫙 해가지고 그 성남 시민들한테 5,500억을 벌어준 사람이 그게 나는 결제했는데 나는 그 윤석열 아바타야. 그래서 윤석열이 어이 아바타 결제하지. 그러니까 결제를 딱 했어. 그러니까 5천억이 딱 해서 탁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선거 공보물에서만 저걸 한 게 아니에요. 저 유세 일정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전날이 6월 11일이었어요. 선거는 6월 13일 수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이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후보님 되게 바빴어요. 8시 여주, 10시는 양평, 12시 구리, 그 다음 내려주세요. 3시에 의정부, 그 다음에 5시에 김포, 그 다음에 7시 반 안양, 그 다음에 11시에 파주까지 어마어마한 일정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딱 했는데 저기서 17시를 좀 확대해 주세요. 17시에 그 오후 5시죠. 김포시 사우동 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했는데 김포 가서 유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민 여러분 뭐 아니면 김포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자그마치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그마치를 한 번 더 해. 자그마치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5,503억을 벌어가지고 제가 신나게 썼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저게 다 판결문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소설 쓸 능력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권순일이 무죄 판결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의 1심 판결 제가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사실관계를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2018년 5월에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관련해서 자기가 5,503억을 만들었다라고 공보물을 만들고 6월 2일, 6월 3일에 526만 명한테 그거 다 그냥 다 배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6월 11일에 그러니까 선거를 이틀 앞둔 날에 17시니까 김포시 사우동이네요. 김포시 사우동에서 또 말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 프로젝트를 누가 했다고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2015년 2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화천대유를 뭐 시행사로 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 만들고 해가지고 2015년 2월부터 드디어 그 대장동 프로젝트가 막 가동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입이 딱 찢어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입이 찢어지지. 왜냐하면 야 내가 성남시 그 시민들한테 뻥칠 수도 있고 야 5,500억 내가 니네 벌게 해준 거다. 그런 줄 알아라 개돼지들아.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는 만배형 1,000배 먹고 나무기 뭐 몇백억 벌고 뭐 김만배가 얼마 벌었더라? 그 적어놓은 거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남욱 변호사 부러웠던 게 저희 사무실에서 1km 이내에 남욱이 옛날에 있었던 강남 한복판에 남욱이 그 옛날 오래된 빌딩 부수고 거기에다가 자기 빌딩 짓고 있었어요. 그게 뭐 300억이래나 뭐 얼마래나 그게 어쨌든 그랬던 게 이제 대장동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 2월부터 그 대장동이 시작이 돼서 성공을 한 거죠. 저건 2018년 그 6월이니까 5월 6월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딱 성공을 갖다가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가장 잘 알고 맨날 불려가가지고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김문기 처장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문기 처장.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들었겠죠. 이 시장님 드디어 프로젝트 대장동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야, 시가 오래 걸렸네. 그 뭐 만배영이랑 다 뭐 잘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근데 시장님 요번에 이제 좀 쉬러 가시잖아요.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때 격려나 좀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한테 그 시장님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015년 거기 1월 달에 호주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무슨 컨설팅 보고서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용역 보고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김문기 처장이 아주 그냥 핵심적인 일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김문기 데리고 가가지고 조금 뭐 이거라도 이렇게 해줘야죠. 저 좀 격려도 해주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라도 그렇지. 김문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화천대유가 선정되는데 1차 심의위원, 2차 심의위원 두 개가 필요했는데 1차에도 심의위원하고 2차에도 심의위원 한 사람은 김문기 처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주에 같이 방송했는데 근데 땅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문기가 살아있었으면 만약에 지금 김문기 처장이 살아있었으면 나는 머리가 나빠. 유동규가 머리가 나쁘단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이 김문기 처장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내 기억력하고 김문기 처장의 기억을 갖다가 합치면 정말 자세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은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막 노트 같은 거 정리 잘하고 그다음 자료 같은 것들도 어딘가에 다 모아놨을 텐데 나는 그냥 덤벙덤벙한데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같아도 제가 뭐 이재명 대표 같이 치밀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죠.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그 정도 머리 돌아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데 이거를 담당할 핵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격려해야지. 그럼 어떻게 격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 밥이라도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아이 김 처장 그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시장님 만났다고 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죽 좋았으면 김문기 처장이 동영상으로 그걸 갖다가 보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이냐. 그 김문기 처장 뭐 까짓 한번 데리고 가주지 뭐. 그러면서 좀 그 다음에 격려도 해주지 뭐. 그 다음에 그 호주 가서도 더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냥 뭐 쇼핑하고 앉아 있었나 뭐하고 앉아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루 날짜 빼가지고 유동규하고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셋만 출장 간 게 아니잖아요. 열 몇 명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정 하는 동안에 우리 셋만.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야 시장님이 나만 챙기네. 나를 이 정도로 챙기네. 그 당시에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뭐 좌동규, 뭐 우동규, 뭐 이런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시장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되게 신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남시에 뭐 다른 뭐 국장, 과장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어디 그냥 뭐 오페라 뭐나 보고 뭐다 보고 그러고 있는데 김 처장 일로 와봐 우리 같이 골프나 칩시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날 아빠 얼굴 많이 탔지. 왜 탔는지 알아?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남에서 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남에서 뭐 성남시장배 뭐 골프 대회 해가지고 뭐 10팀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쳤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하고 나하고 꼭 집어가지고 셋이서 골프 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스마미생 너무너무 뭐 재밌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진짜로 모른다면 진짜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끝났고 이제 다음번 20일에는 이제 그 백현동 그 국토부 공문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딱 끝날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몸 컨디션이 조금 거시기에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갖다가 하면요, 그 대장동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2020년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가장 큰 치적이었다. 내가 5,503억을 갖다가 벌게끔 해줬다라고 그 동네방네 자랑할 만큼 대장동은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 같은 거였다. 그런데 그 아이콘 같은 대장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했던 사람, 그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람 5명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그 중에 김문기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5명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번 남욱, 2번 정영학, 3번 김만배, 4번 유동규, 그 다음에 5번이 김문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구도를 대장동에 대한 구도를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2명이에요. 김만배가 뭐 알았겠습니까? 김만배는 이재명 이렇게 막 살살살 해가지고 대장동을 갖다가 굴러갈 수 있게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한 게 그게 김만배고, 뭐 유동규는 성남시 그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으로 뭐 이것저것 역할을 갖다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의 그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꿰뚫었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남욱이고요. 그 다음에 돈 관련해서는 정영학이고요. 이제 돈 어떻게 이제 금융 비용이며 막 짰던 사람은 정영학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남 도계공 뭐 이것저것 행정적인 절차 뭐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거 그냥 별별 거 그런 것들을 다 잘 알았을 사람은 누구다? 김문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장동 프로젝트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을 사람 3명 꼽으라고 하면 남욱, 정영학, 김문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그렇게 뭐 벌금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는 범죄가 아니에요. 벌금 100만 원 이하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김홍걸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김홍걸이 벌금 80 받았는데 왜 80 받았습니까? 자기 재산이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분양권 하나 슬쩍 그 뭐 숨겼다고 해가지고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80만 원짜리예요. 그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문기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대장동이라고요. 대장동. 김문기가 상징하는 바는 대장동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부 공문이 상징하는 바는 뭐다? 그거는 백현동이라고 3천억짜리. 그러니까 뭐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지.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기가 상징하는 게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5,503억 결제 한번 해가지고 5,503억 그 벌게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대장동인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만 원짜리 그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 100만 원짜리 그 들어가는 사업도 내가 꼼꼼히 다 챙긴다. 유동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남의 예산이 1년의 예산이 뭐 한 2조 한 6, 7천억 든대요. 그런데도 억 단위까지도 더 정확하게 잘 안 돼. 이재명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김문기를 갖다가 모른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5,503억을 갖다가 남겨줬다라고 그렇게 자랑자랑했던 사람이 그 핵심 그 최측근 그 다음에 최측근이 아니라 실무 총책임자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맨날 물어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무 죄질이 나쁜 거다. 그 다음에 끝까지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백 안 하잖아요.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진짜 몰랐다. 내가 몰랐다는데 왜 난리냐. 뭐 지금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지.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가 어떨 뻔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알았다라고 하고 김문기가 그 대장동을 갖다 표상하는 거고 그러면은 김문기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안 나옵니까? 윤석열 커피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윤석열 커피가 말이 되려고 하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 돼야 되잖아. 근데 김문기를 갖다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 됩니까? 그런데 김문기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몰랐을까? 어리버리 그러면서 에이 설마 몰랐겠지. 그거 알았다라고 했겠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윤석열 커피까지 나오니까 그럼 대장동하고 상관이 없겠지. 그럼 민주당 찍어야지 뭐. 뭐 검사 출신 못하러 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 차이가 0.73%까지 줄어든 거잖아요. 만약에 김문기를 갖다가 알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자인했으면 그 표 차이가 5%가 났을지 10%가 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거는 줄다리기 같은 거여가지고 끝까지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기운이 싹 쏠린다 그러면 확 땡겨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0.73%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은 안 됐지만 그 0.73%라고 하는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7% 10% 막 이렇게 졌으면 그럼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당대표 시켜줬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지금 당연히 깜빵이 있었겠지. 영장실질심사를 뭐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곽상도도 2번 받았고요. 박영수도 2번 받았어요. 한 그 혐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김문기 처장 그가 안타깝게 세상을 갖다 떴는데 그 사모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